자, 안녕하십니까. 다중취미생활 가이드의 대성입니다. 오늘은 백서양님께서 질문 주셨던 물주기 하고 환기하는 방법. 일단 환기하는 방법은 여름 장마철 그리고 겨울 그 물주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또 비 오는 날과 비가 오지 않는 날 여기에 좀 더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아는 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기부터. 자, 환기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좋다, 그리고 밖이 그렇게 습하지 않고 비가 오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창문 요만큼 열어주시면 됩니다. 창문 여름철에도 요만큼 열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람이 너무 세다, 막 들어와서 화분이 넘어질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살짝 더 닫으셔도 돼요. 저 문틈 사이로 바람만 살짝 들어올 수 있게 이 정도만 열어놔도 충분히 환기가 되거든요. 근데 여름 장마철 밖에 비가 오고 내부에 습도가 높다 그러면 창문을 닫고 선풍기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선풍기도 이 초미풍으로 돌려주시고, 이 초미풍으로 되는 선풍기가 있거든요. 전자식보다는 이렇게 기계식으로 누를 수 있는 게 좋고요. 왜냐면 여름에 이렇게 증산작용하고 뿌리에 있는 물을 뽑아 올리고 저 잎에서 수분을 날려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럼 선풍기 틀면 더 빨리 물이 수분이 날아가겠죠. 너무 세게 틀면 이게 생물 성장에 방해가 되니까 너무 세게 틀지를 마시고 이런 식으로 틀어놓고, 여름 장마철이다 그럼 24시간 틀어놓으세요. 평소 같으면 한 2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틀어주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12시간 이상 24시간 그냥 틀어놓거든요. 전기세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습도가 높다 라고 생각되시면 제습기를 사용하면 좋은데, 제습기를 사용하면 이게 그 습도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습도는 떨어지는데 방 안 내부 공기가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열로 인해서 기계가 작동하면서 열을 방출해서 문 닫아 놓으면 내부 공기가 엄청 뜨거워져요. 그러면 밖에 에어컨 틀어야겠죠. 에어컨 틀면 찬 공기 들어오고, 근데 찬 공기가 에어컨 자체가 또 제습기는 하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제습기를 사지 마시고 에어컨 틀어 놓으시면 돼요. 에어컨을 틀고 한 27도 정도 맞춰 놓으시고 방문을 살짝만 열어 놓으세요. 정문도 한 10cm 정도 열어 놓으시면 이게 수분이 좀 날아가거든요. 너무 활짝 열어 놓으시면 이게 수분 다 뺏겨서 잎이 쪼글쪼글 마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 살짝만 열어 놓으시면 되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따뜻할 때만 문 살짝만 열어 놓으시고 빨리 환기를 시키고 빨리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닫아 주시면 냉해도 막을 수 있고, 근데 햇빛이 잘 비추고 온도가 좀 올라갔을 때만 겨울철에는 문 살짝 열어 주시고, 그리고 최대한 겨울철에도 선풍기는 틀어야겠죠. 선풍기 틀고 외부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방문을 살짝 열어 주시는 게 겨울철 환기에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물 주는 방법은 중대품 같은 경우는 지금 베란다에 있지 않습니까? 베란다에서 그거는 물 말랐다 싶으면 그냥 줘도 되고, 안 말랐다 싶을 때도 그냥 줘도 됩니다. 저는 코코치 배합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막 과습이 온다거나 하진 않아요. 일단 흙, 그리고 화분, 그리고 통풍. 저 베란다 같은 경우도 양 옆에 이렇게 5cm 5cm씩 해갖고 창문 열어놓거든요. 아침에는 열고 밤에는 닫아 주셔야 돼요. 밤에 온도가 훅 떨어지기 때문에 닫아 놓으면 그래도 온도 유지가 좀 되거든요. 아침에 보면 습도 한 99% 떠도 괜찮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봄, 여름, 가을에는 아직 겨울이 되지 않아서 뭐 겨울 오면 거기 닫고 안방 쪽에 방 문을 살짝 열어놓으면 되겠죠. 뾱뾱이도 좀 붙여야 될 것 같긴 한데, 방에다 두기에는 이게 방이 좀 좁아서 방에다 다 옮길 수 없을 것 같은데 방에다 옮겨주면 가장 좋거든요. 아무튼 중대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유묘, 저희 같은 경우는 유묘하고 이게 삽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요. 톱은 또는 슬립은 여기 보시면 요 알로카시아 제불이나 이거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토분이지 않습니까? 아, 이 저하도인지 알았어요. 색깔이 좀 저하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중화도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거 같은 경우가 저하도 화분이에요. 저하도 화분 같은 경우는 요 분무기로 물 뿌려보면 물이 없어지죠. 중화도 보이십니까 차이? 물이 줄줄 흘러내리죠.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흘러내리죠. 그러면 이게 내부에 있던 물이 밖으로 빠지지 못하고 통풍이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저와도 화분 같은 경우는 물을 뿌려도 지금 빨아먹어요. 빨아먹죠? 그럼 내부에 있던 물을 밖으로 배출하고 통풍도 잘 되게 해서 과습이 잘 안 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코코치 배합으로 심어놨는데, 아무튼 이 물주기에서 화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분이 저렇게 저하도의 토분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물주기에 그렇게 딱히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근데 이렇게 중화도나 고화도 이렇게 입자가 작아서 이렇게 통풍이 잘 안 되는 화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습이 올 수 있습니다. 보니까 저하도인지 알고 물 좀 줬더니 이것도 노랗게 잎이 변했어요. 여기 과습이 온 거죠. 그래서 요 흙도 무비상토로 바꿔줬습니다. 유비상토 주면 물이 고여있을 경우 안에서 혐기성 미생물이 발생하게 되고 얘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아직 전부 가진 않았습니다. 밑에 잎 한 장 정도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래서 분갈이를 한번 해줬고요. 슬리픈도 옆구리에 구멍 뚫어져 있어서 물이 좀 빨리 마르는 편이다. 그래서 물주기 텀을 좀 짧게 잡겠지만 그래도 과습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유목 케어하실 때는 슬리픈하고 토분, 저하도 토분 사용하시고, 그리고 상토도 중요하거든요. 상토가 일반 배합토하고 뭐죠? 하나는 무비상토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 주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분무기로 물 주거든요. 근데 일반 상토에 분무기로 물을 줬을 때하고 이 무비상토, 하나는 무비상토에 분무기로 물을 줬을 때 차이가 있더라고요.